궂은 날씨 속에서도 먼저 저희 20도를 맞은 이렇게 알기 쉬운 부정맥을 찾아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응급 부정맥에 대해서 학구열을 태우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뵈면 제가 오히려 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샌드위치 드시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에서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응급 상황을 일으키는 심전도 이상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알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응급 상황을 일으키는 심전도 이상 중에 가장 알고 싶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어디 부분인지 제가 몇 분들한테만 많은 수의 조사는 못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응급실에 찾아오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분들인데, 오늘은 이제 부정맥을 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허혈성 심질환은 뒤에 따로 세션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은 그곳에 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국 빈맥성 부정맥의 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았고요. 그래서 빈맥성 부정맥 위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응급실이나 또는 외래나 여러 상황에서 타키카디아를 접하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딱 다다르면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두 가지만. 심전도를 봤을 때는 첫째는 QRS 위드스입니다. 그러니까 narrow QRS인지 wide QRS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레귤러하냐 이레귤러하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심전도만 들여다봐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많이 알고들 계세요. 많이 알고들 계시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arrow QRS인지 wide QRS냐, 레귤러하냐, 이레귤러하냐, 즉 2x2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놓은 글씨들이 제일 흔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arrow하면 레귤러하다. 그럼 PSVT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레귤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AFib이죠. 근데 QRS가 위드스가 넓어지면 대부분 레귤러하면 VT고 이레귤러하면 VF나 토사드를 보통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감별을 해야 될 질환들이 밑에 제가 적어져 있는데, 특히 제일 감별이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을 줘보는 거죠. 좀 전에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거기 이마연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겠지만, 노드 디펜던트 타키카디아냐, 노드 인디펜던트 타키카디아냐를 계속 강조를 하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데노신이나 캐로티드 사이너스 프레셔를 가하면서 트랜지언트하게 AV 블락을 유발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AV 블락을 유도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전혀 반응이 없거나 또는 점점 느려지거나 다시 빨라지는 경우, 갑자기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이 디그리 AV 블럭을 동반한 뒤에 계속 atrial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타키카디아가 종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로티드 사이너스 프레셔를 혹시 가하실 때는 캐로티드 브로이를 항상 청진을 하신 뒤에 시행을 하시고요. 여기 이 애덤스 애플 있는 이쪽이 아니라 더 위에 이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 이 변연의 요 아래 만디블라 앵글 한 2핑거나 1핑거 아래쪽입니다. 굉장히 위쪽이죠. 그래서 거기를 살짝 누르시면 안 되고 굉장히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두세 손가락으로.
예, 꾹 누르시면 예,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한 10분 중에 67분은 반응이 옵니다. 잘 누르고 계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아데노신이 없는 경우는 아데노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데노신을 줘서 AB 블락을 유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가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혈압이 다음과 같았고요. 맥박순환 150회 근처입니다. 호흡수가 약간 빨랐고 바이 템퍼러처는 노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 딱 봤을 때 뭐 심전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이건 뭐야 이라고 바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맥이 너무 빠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죠. 뭐였죠? QRS 위드스와 레귤라리티. 자, 어떻습니까? QRS는 내로우합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죠. 네, 그래서 레귤라,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PSVT일 가능성이 가장 많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PSVT 심전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거를 보고 딱히 감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데노신을 줘보면 이게 터미네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데노신을 줘봤더니 네, 다음과 같이 쭉 트랜지언트하게 AB 블록이 생기면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소투스 어피어런스의 베이스라인이 관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봤을 때 이 환자가 이 처음 심전도를 봤을 때는 PSVT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전도이지만 네, 아데노신을 줘본 결과 네, 이렇게 트랜지언트하게 AB 블록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플러터리 웨이브가 관찰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환자의 진단은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드와 인디펜던트한 타키카디아냐, 노드의 디펜던트한 타키카디아냐.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AV 노드가 없어도 타키카디아가 성립이 되는 그런 놈들하고 AV 노드가 없으면 도저히 타키카디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타키카디아들을 구분을 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에이트리움 안에서 포칼하게 계속 생기는 아이들은 AV 노드가 없다 하여도 자기 스스로 타키카디아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노드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에이트리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드를 끼고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된다든지 노드, 벤트리클, 다시 에이트리움, 노드 이런 식으로 마크로 리엔트리하게 도는 AVRT인 경우는 노드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타키카디아가 서킷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언트하게 노드를 블로킹을 시키면 네, 이 아이들은 당연히 터미네이션이 될 거고 네, 중간에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는 거죠. 트랙을 돌고 있는 아이들한테 야 그만 뛰어라 그러고 결승선을 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이 서킷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전혀 여기를 경유하여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결승 테이프를 끊어봐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플러터리 웨이브나 자기의 타키카디아 웨이브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드 디펜던트 타키카디아는 종료가 되고 AV 노드 블로커에 의해서 그러나 노드 인디펜던트 타키카디아는 즉 AT나 AF나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나 플러터나 이런 아이들은 AV 노드 블로커를 쓴다고 하여 터미네이션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로우는 살펴봤고요. 와이드는 어떻겠냐? 자, 보시죠. 와이드는 조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환자가. 근데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의외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혈압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응급실에 오는 와이드 QRS면서 의식을 잃거나 혈압이 낮거나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로우하면서 네로우한 게 아니라 레귤러하면 와이드한 타키카디아를 보일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스테이블한 환자들이 많아서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되 다만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침착하게 샥을 때리세요. 네. 사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왔는데 이 환자들을 뭘 거기서 번들 브랜치 블럭이니 뭐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지식이 충만하실 텐데 사실은 그거 감별할 시간에 환자를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가 와이드하게 와다다다닥 지나가고 환자가 페일하고 좀 좋지 않다 그러면 12리드 심전도부터 빨리 찍으시고 버전 해버리세요. 네, 버전이나 디피브릴레이션을 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환자를 위하는 길이고 그 다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다 그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샥을 때리시면 됩니다. 와이드 QRS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와이드 QRS라는 거는 자 심전도는 이쪽 방향은 볼티지고요, 그죠? 이쪽 방향은 듀레이션, 즉 타임입니다. 이게 10초간 이렇게 쭉 흘러나오면서 심전도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넓다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내로우하다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벤트리클이 수축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와이드 QRS는 수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 첫째는 심실 내 전도로에 문제가 있다. 즉 번들 브랜치 블럭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수프라벤트리클 즉 에이트리움 레벨에서 전기가 내려는 왔지만 밑에 있는 전기줄이 끊어져서 절름발이로 가야 되는 경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번들 브랜치가 블럭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펑셔널이든 퍼머넌트든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셀 투 셀 트랜스미션으로 전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이 정상적인 전도로를 따라 수축하지 않는다. 즉 심실 자체 내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심실 근육, 그게 VT나 V플러터, VF가 되겠습니다. 또는 부전도로, 즉 AV 노드를 거치지 않고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내려오는 다른 엉뚱한 길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WPW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프리익사이테이션인 경우는 QRS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그림으로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와이드 QRS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인데 레귤러한 경우 대부분 VT입니다. 대부분 뭐 SVT 번들 브랜치 블럭 감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VT라고 생각하십시오. VT라고 먼저 생각하고 활력 징후가 언스테이블하면 기다리지 말고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싱크로나이즈드예요. 네. 레귤라 QRS이기 때문에 T웨이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티 피노미넌이 생겨서 VF가 디제너레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 디스트릭 카디오 버전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디피브릴레이션, 싱크로나이즈드가 아니라 디싱크로나이즈드 해서 우리가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는 VF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싱크로나이즈드 디스트릭 카디오 버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력 징후가 생각보다 언스테이블하지 않다면, 즉 스테이블하다면 반드시 12리드 심전도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디올로지 사람들에게 컨설트를 할 때나 중요하게 그거를 분별을 할 때에는 12리드 심전도가 필수이기 때문에 12리드 심전도를 반드시 찍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12리드 심전도는 반드시 찍어보자 라는 것이죠. 급하면 12리드고 뭐고 때리는 겁니다. 샥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CLS 이번 2017년 작년에 나온 ACLS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간단해요. 뭐 어렵게 글씨가 많지만 타키카디아가 있으면 일단은 에어웨이는 괜찮은지 산소는 줘야 하는지 BP나 그런 모니터를 걸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이거를 일으켰느냐 아니면 또는 타키카디아로 인해서 당장 어전트하게 급하게 치료해야 될 만한 심텀이나 사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은지 멘탈이 떨어졌는지 샥의 징후가 있는지 이스케믹 체스트 디스컴포트가 있는지 어큐트한 하트 페일러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경우라면
주로 혈압이 낮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건 하이포텐션이겠죠. 맥이 빠르면서 혈압이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카디오 버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와이드한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보면은 다 보면 12리드 심전도, if available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리드 심전도를 되도록이면 꼭 찍어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와이드 QRS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아데노심이나 베이갈 매뉴얼을 해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와이드 QRS라면 네, 약을 주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 이거는 이제 강론입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디오패스인지 스트럭처럴 하트 디스에 의한 VT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환자에게 지금 당장 어전트하게 카디오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가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네,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이 있었고 네, 특별하게 어떤 다른 약은 먹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환자가 왔는데 팔피테이션을 호소를 해서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심전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전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QRS width와 regularity. 자, 어떻습니까? narrow QRS고 또 regular하죠. 레이트가 몇 대쯤 됩니까? 네, 첫 시간에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대충 두 칸 언저리쯤 돼요. 네, 그래서 한 150회에서 그러니까 한 120회에서 한 180회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레귤러해요. 네. 그래서 레귤러하면서 네로우한 QRS를 가지고 있는 타키카디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아데노신 줘보자고 그랬죠? 네. 아데노신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줘봤더니, 네. 6mm 주어봤더니 갑자기 트랜지언트하게 에비블럭이 생기면서 이렇게 소투스 어피어런스의 플러터리 웨이브가 관찰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심전도를 보시면 이거 뒤에 있는 심전도를 보고 나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투스 어피어런스가 리드 2에서 잘 보이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PSVT하고는 다르게 생겼는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분명히 레귤러하고 QRS 위드스가 네로우하다면 환자가 커런트하게 스테이터스 아스마티쿠스가 아니고 네, 환자가 너무 혈압이 낮아가지고 당장에 어떤 IV 라인을 잡고 당장에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저는 아데노신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6mm를 들여서 6mm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12mm 주세요. 12mm 주고 저는 20mm까지도 줍니다. 이거 보려고 잘 안 나오면. 네,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줘봤더니 6mm만 줬어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플러터 웨이브가 관찰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진단은 확실하죠. 당장에 이 환자는 이제 바로 이러고 하트레이트가 다시 빨라질 거예요. 그죠? 다시 플러터가 150회 정도로 쭉 지나갈 겁니다. ventricular response rate가. 그러니까 터미네이션은 안 되지만 밑에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베이스라인을. 그러면서 이게 플러터구나. 그러면 플러터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환자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러터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네, 뭐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대부분 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과 하셨죠? 원운동에 대해서 각소토 세타로 계속 돌면 사인 웨이브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원운동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이쪽이 타임이고, 네,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된다, 뭐 그런 거 다 배우셨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제가 심전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파가 나오고 있다면 어디선가 파형이 회전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가 그렇게 회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태우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리엔트리 말씀하셨죠? 네. 부정맥이 생기는 기전 중에 리엔트리를 말씀하셨어요. 즉 리엔트리라는 거는 계속 회귀한다.
네,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심장 안에서 전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또는 이제 그 심장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 네, 오픈하트 서저리를 했거나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심장에 스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스카를 중심으로 빙빙빙 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런 리엔트리에 의한, 즉 빙빙빙 도는 거에 의한 심전도의 해석 모양은 바로 이렇게 플러터리 웨이브처럼 나타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trial 플러터는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보실 때 PSVT와 atrial 플러터는 레이트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PSVT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80회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플러터는 대부분 2대1 컨덕션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이 엄청 크거나 약을 쓰고 있지 않으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도는데 300번 정도, 분당 300번 정도 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대1 컨덕션이 많아서 150회 언저리에 타키카디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레귤라 QRS 타키카디아인데 베이스라인이 지저분하고 150회 언저리다. 그러면 꼭 한번 플러터를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투스 어피어런스의 플러터 웨이브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겠으면 트랜지언트한 AV 노드 블로커를 써보십시오.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trial 플러터는 AFib과 마찬가지로 시스테믹 엠볼리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21세 여자 환자가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체스트 타이트니스가 있었고 디지니스 있었고 막 쇼트니스 오브 브레스 막 이제 좀 예민한 그런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와서 팔피테이션 호소할 때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굉장히 빠른 맥에 레이트가 몇 회쯤 되죠? 한 180회에서 200회 가까이 되는 그런 심전도 타키카디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레귤러합니다. 그죠? 레귤러하고 QRS가 네, 이보다 더 내로할 수 없죠. 굉장히 내로합니다. 네, 그래서 레귤러하면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구나. 그럼 뭐 아까 봤던 표대로 PSVT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하고 심전도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러면 플러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저게 플러터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데노신을 줘봤겠죠. 그죠? 네. 아데노신을 6mm를 줬더니 이렇게 고맙게도 덜컹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그냥 쭉 가다 갑자기 느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베이스라인에 흔들리는 그런 뭔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끊어지고 정상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이스케이프, 이게 AV 블럭이 생기면 에이트리움이 아무리 나와도 벤트리클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AV 노드가 끊어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벤트리큘러 이스케이프 리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비트나. 근데 그런 다음에 자기 정상 리듬을 찾아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여기서 회복이 됐죠. 그래서 네, 정상 리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이 됐더니 이런 식으로 네, 정상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아데노신을 주었을 때 갑작스럽게 터미네이션이 된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드 디펜던트 타키카디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드를 경유해서 돌고 있다. 노드의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니까 노드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됐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데노신을 줘보면 이렇게 네로 QRS 타키카디아 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해보죠. QRS 몰폴로지를. 그래서 타키카디아 할 때는 이렇게 생겼고 리드2와 V1만 제가 확대해서 넣었습니다. 리드2와 V1을 보면 QRS 모양이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 끝에 테일에 뭔가 QRS 끝에 뭔가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붙어 있고 V1에서는 이렇게 업라이트된 R 웨이브, R 슈도 R 같은 여기 슈도 S와 같은
네거티브 디플렉션,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이쪽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있죠. 네,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자, 이거가 왜 그러는지 아까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게 이제 AV, NRT 얘기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자, 우리가 리엔트리가 되려면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복적인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산을 하려면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돌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개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저항값과 커런트 값이 다른 것들을 붙여놓으면 그 안에서 회로가 성립이 돼서 전기가 돌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상이 가능하게 해줘요. 그게 반도체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성질의 두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바로 슬로우 패스웨이, 하나는 패스트 패스웨이입니다. 그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길이 정상적일 때는 패스트 패스웨이로만 갑니다. 얘가 전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신 리프랙토리 피리어드가 길죠. 슬로우 패스웨이는 반대입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는 전도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 리프랙토리 피리어드가 짧습니다. 그래서 APC가 생기면 굉장히 이쪽은 아직 블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고 슬로우 패스웨이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얘는 언제든지 자극이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리프랙토리 피리어드가 짧으니까. 그래서 부름기가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길어집니다. 즉 H륨에서 히스까지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AH 점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와봤더니 여기가 리프랙토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으면 얘 그냥 내려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프랙토리가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PSVT, 즉 AV NRT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중 하나가 HRR 에코입니다. 즉 올라가면서 다시 올리기 때문에 얘가 전기적인 흐름의 방향이 정상적일 땐 위에서 아래로 가는데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업라이트 되지 않고 밑으로 처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이제 HRR 에코가 되는 거죠. QRS가 만들어지는 타이밍과 거의 같기 때문에 QRS 뒤쪽에 살짝 붙습니다. 네, 그게 바로 HRR 에코, 슈도 S, V1에서는 슈도 R 웨이브. 그런 얘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만 한번 드린 거고요. 아까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강의 들으실 때 다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한 번쯤 다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QRS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로우 QRS라는 것이 주어졌으면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를 먼저 보세요. 이레귤러 하면 거의 AFib이에요. 네. 또는 HRR 플러터나 HRR 타키카디할 수도 있지만 컨덕션 베리어빌리티가 있는 경우 뭐 2대1도 됐다가 3대1도 됐다가 4대1도 됐다가 다시 2대1도 됐다. 이러면 이제 이레귤러 해볼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아데노신 주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양을 가지고 보시면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에는 P가 리드 2입니다. 다 리드 2고 리드 2에서 업라이트 돼 있고 잘 가죠. 근데 같은 P 모양, 같은 PR 간격 쭉 같이 간다면 얘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P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너스가 아닌 다른 데서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P가 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HRR 타키카디아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QRS 뒤쪽에 좀 붙으면 얘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바로 붙고 얘는 좀 떨어져 붙죠. 근데 이 P가 얘를 만들었겠어요? 너무 멀죠? 그죠? 얘가 돌아서 만들었을까요? 너무 멀죠? 얘가 얘를 만들었고 얘는 얘가 돌아서 와서 거꾸로 만들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추럴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RP', P'R 그 간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면 AT다. 이런 식으로 되면 AVRT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건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아셔도 오늘 강의는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AV NRT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도 S 웨이브,
네,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저널인 NEJM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였을 때 아까 앞에서 보인 그림하고 그대로고요. 대신 발살바나 아데노신 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터미네이션 됐어요. 그죠? 그러나 얘들은 터미네이션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ventricle response만 떨어진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드 디펜던트, 노드 인디펜던트. 네, 그 개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44세 남자가 디지니스,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주소로 내원했는데 혈압이 낮아요. 자, 일단 심전도 자체가 쾌아틱합니다. 그죠? 저 심전도를 보고 혈압이 낮은데 야, 아데노신 줘봐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웃으시듯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예, 불안한 거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데노신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와이드 QRS고 이레귤러합니다. 네, QRS 몰폴로지도 굉장히 베리어블하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카디오 버전을 팡 때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컨버전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뭔가 이상한데 잘 보시면 델타 웨이브가 있죠. 네, QRS가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요 컴포넌트와 요 컴포넌트. 자, 이게 제가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로축이. 타임에 대한 기울기는 뭐죠? 미분값은 속도입니다. 속도. 네, 속도가 얘는 느리고 얘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애들은 바이패스 트랙으로 내려가서 그 마이오카디움에 가서 천천히 전기가 전도가 되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드를 타서 쫙 빨리 오는 애들이랑 만나죠. 그래서 두 가지 컴포넌트로 느린 컴포넌트와 빠른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는 거.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네, WPW예요. 네, 그래서 WPW 신드롬이죠. WPW 심전도, 프리엑사이테이션 심전도에 이러한 타키카디아가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WPW 신드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WPW 신드롬에 AFib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AFib에 대한 전기가 적게 내려오는 경우, 좀 많이 내려오거나 더 많이 내려오게 되면 QRS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폴리몰픽한 QRS를 보입니다. 모노몰픽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레귤러하고 이런 거 보이면 이거 캡처 비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안 된 거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VT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VT 측은 너무 이레귤러합니다. VT는 원 포커스에서 빡빡빡빡빡빡빡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 포커스에서 막 만들어내는 건 VT 아닙니다. 원 포커스에서 만들거나 원 포커스에서 리엔트리 하고 있는 것이 V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예요. 이렇게 이레귤러 하면서 QRS 몰폴로지가 와이드하고 이레귤러 하면서 이런 AFib의 컴포넌트와 왠지 모르는 VT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레귤러 리듬과 폴리몰픽 와이드 QRS.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WPW에 AFib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WPW AFib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아데노신 주면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왜 그렇죠? 자, AV 노드 블러킹이 안 돼 있으면 방실 결절에서 심방의 빠른 맥을 적절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심방에서 AV 노드가 하는 일은 모든 H리움에 있는 이벤트를 다 벤트리클로 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걔들은 적절히 자기의 펑션에 따라서 잡고 있다가 내리고 일부만 내립니다. 일부만. 네. 그런데 여기를 블러킹을 시키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컨덕션이 좋은 아이라면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라면 여기를 블럭시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내려갈까요? 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블러킹하는 에이전트를 쓰지 않고 AV 노덜 블러커를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잘못하면. 네. 그래서 맨날 그 시험 문제에도 맨날 그런 게 났던 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치료할 때는 클래스 1A 드럭을 쓸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클래스 1A 드럭이 어베일러블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희귀약품센터에 가서 프로케인아마이드 구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그 분들은 잘 쓰실 수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1A 드럭이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카디오 버전을 하고 쓸 수 있다면 클래스 1C 드럭, 네, 플레케나이드나 리투모놈, 네, 프로파페놀이죠. 네, 그 약이나 뭐 필스카나이드, 선리듬 같은 약 써볼 수가 있고요. 아미오다론도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이거를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건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이게 ACC/HA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카세터 어블레이션을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모다이나미컬리 인스테이빌리티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카디오 버전을 해야겠죠. 네, IV 프로케인아마이드나 이브틸라이드. 딱 보시면 디지탈리스나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CSB, 즉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젠 같은 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와이드 QRS 하나 봤는데요. 와이드 QRS인 경우에 넓은 QRS파 빈맥을 보일 수 있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노멀 컨덕션 시스템이 있는데 노멀 컨덕션 시스템 아닌 완전 바깥에서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익스프레스웨이를 탈 수가 없는 거죠. 즉 얘들은 히스퍼킨제 시스템이 굉장히 익스프레스웨이거든요. 빠른 길이에요. 쫙 빠질 수 있어서 굉장히 QRS가 내로해지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죠. 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드해집니다. 그리고 번들 브랜치 블럭이 있는 경우 위에서 왔지만 얘가 끊어졌으면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셀 투 셀 트랜스미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가 생기고요. 또는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넓은 QRS파 빈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고 제일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예요. 그냥 VT. 벤트리클에서 생기는 VT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죠. 69세 남자 환자가 체스트 타이트니스가 있었고 3주 전에 인피리얼 MI를 해서 PCI 시행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이렇게 응급실로 오게 된다면 이 환자가 얼뜻 보면 QRS가 뇌로한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네, 근데 결코 정의상으로 QRS 위드스가 120ms가 기준이죠. 3칸이에요. 요거 쬐꼬만 거 3칸. 예, 보시면 3칸 훨씬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저기니까, QRS니까. 그래서 굉장히 넓은 QRS를 가지고 있는 와이드 QRS 레귤러 타키카디아예요. 그죠? 이런 경우 가장 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VT.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해. AV 디소시에이션을 볼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엑시스 이런 거 따져봐도 모르겠고 AVR이 포지티브인 거인 것만 봐도 네, AVR이 포지티브라는 건 전기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AVR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밑에서 전기가 만들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VR만 포지티브인 것만 봐도 아 이거 약간 이상하다. 수프라벤트리클 오리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V1 모양 잘 보세요. 앞귀하고 뒷귀. 앞귀보다 뒷귀가 더 크긴 하지만 앞귀, 뒷귀 다 넓습니다. 특히 앞귀가 좁아야 돼요. 네, 아까 다 들으셨죠? 앞귀, 뒷귀 얘기 들으셨죠? 근데 앞귀가 좁아야 RBBB예요. 넓으면 RBBB가 아니에요. 그리고 S, 딥 S, S웨이브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거는 VT고 네. 카디오 버전 했더니 네. 2,3-ABF의 Q웨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3주 전에 MI가 있었던 히스토리를 대변하는 심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세 남자가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고 캐비지 했던 히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막 수술을 많이 했고 이스케미아가 있고 환자들이 기질적인 심질환, 즉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 환자인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왔다. 이건 뭐 사실 앞뒤 가릴 게 없습니다. 네.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가 있는데 즉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야? 이거를 고민하실 이게 번들 브랜치 블럭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VT예요, 무조건. 자, 잘 보시면 거기 심전도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경이록 받으셔서 잘 보시면 AV 디소시에이션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몰폴로지 자체도 LBBB 몰폴로지인데 네, 굉장히 이 꺼그덕거리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샤프하게 안 떨어지고 꺼그덕거리는 거. 자, 이렇게 뭐 조셉슨 사인, 브로가다 사인 아까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인이 다 보이는 네, 그런 VT 심전도입니다. 모양만 봐도.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번들 브랜치 블럭인지 VT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히스토리를 잘 해보세요. 와이드 QRS가 있는데 스트럭처럴 하트가 있는 환자들,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 뭐 HCM, ARVC, 살코이도시스 등등 여러 오픈 하트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인다. 이건 뭐 거의 100% VT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VT에 준해서 매니지먼트 하시면 되고, 이게 스카가 있으면 이 스카를 중심으로 굉장히 전기가 느리게 갑니다. 그죠? 그렇겠죠.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스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스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두 조직이 있으면 리엔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스카가 있으면 리엔트리 뺑글뺑글 돌면서 그 안에서 트랙이 형성이 되면서 VT가 잘 생깁니다. 네. 자, 이제 빈맥에 대해서 조금 더 남았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 남았는데 네,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5세 여자가 싱코피로 왔습니다. 운동하다 싱코피로 왔는데 자, 싱코피가 굉장히 응급실이나 여러분들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배소배gal 싱코피죠. 네, 뉴럴리 메디에이티드 싱코피. 그 히스토리만 잘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심전도에 이상이 있는 싱코피를 놓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심전도를 반드시 꼭 찍어보시고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전도를 싱코피 환자에게서 반드시 심전도를 찍어보세요. 반드시. 심전도를 찍었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정상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 눈을 뜨고 보면 QT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 QT가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RR 인터벌에 반이 넘어가면 QT가 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충만 봐도 500이 넘고요. 커렉티드 QT 하면 550ms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굉장히 롱 QT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이 사람은 아주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컨제니탈 롱 QT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컨제니탈 롱 QT인 경우이고 어콰이어드 롱 QT도 많습니다. 특히 부정맥 약을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약 드시고 온 분들 QT가 길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다가 이렇게 토사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베타블로커 치료하다 안 돼서 ICD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론티 이렇게 피노미넌이 생기면서 토사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토사드는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VT가 QRS가 계속 앰플리튜드하고 엑시스가 이렇게 뒤집어 윙 이렇게 떠는 것 같은 네. 그런 것이고 한 200에서 250회 정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안티 아리드믹 드럭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맥으로 약 먹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왔다. 그러면 물론 브라디카디아일 수도 있지만 혹시 토사드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트리트먼트는 뭐 IV 마그네슘 주고 이러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제일 맨 마지막 줄에 써놓은 거 제가 아미오다론은 QT 프롤ongation 더 조장함으로 투여하면 안 됩니다. 네. 롱 QT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미오다론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브라디카디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이탈이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맥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왜 느린 거에 있어서 하이포텐션이나 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없으면 관찰을 일단 하시고 있다면 아트로핀을 줘봅니다. 네, 아트로핀을.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트랜스큐테니어스 뭐 IV 페이싱하고 뭐 약 주고 뭐 이렇게 되죠. 브라디카디아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브라디카디아 대부분의 경우 템포러리 페이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상의하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카디올로지 연락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건 뭐 재밌는 예인데 79세 여자 환자가 싱코피로 왔고 굉장히 느립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초 정도 찍으니까 곱하기 6하면 대부분 하트레이트를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요. QRS가. 그러면 대충 42회 정도.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이 40번밖에 안 뛰네. 싱코피 했네. 왜 이러지? 근데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쭈글쭈글 합니다. 네, 이레귤러한 비트가 있어요. 그럼 APIP 같은데 APIP인데 이렇게 레귤러한가? 네, 이상하죠? 뭘까요? 네, 굉장히 레귤러하게 이렇게 갑니다. 네. 바로 APIP의 컴플리트 AB 블럭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컴플리트 AB 블럭이 생겨서 언더라인 코즈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없으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APIP 환자가 갑자기 맥박이 레귤러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아직도 이제 디작신 이런 거 많이 쓰실 텐데 디곡신이요. 그래서 그거를 투여를 하시게 되는 환자들, 베타블로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심전도를 찍으셔서 환자가 리살지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고 이런 게 혹시 있으면 꼭 심전도를 한 번씩 찍어 보십시오. 네. 57세 남자가 제너럴 위크니스하고 리살직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이렇게 톨티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죠? 네. 응급실에서 흔하게 많이 봅니다. 실제로. 네. T웨이브, 피크드 T웨이브. 처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 야, 이거 이스케미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카디악 엔자임 내고 막 이러시는데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MI일 수도 있죠. 근데 2시간이 이 환자가 바이탈이 스테이블해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심전도가. 네. 제가 2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변했다 환자. 그러면서 갑자기 환자가 혈압이 안 잡히고 CPR을 했다. 네. 뭘까요? 하이퍼칼레미아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메타볼릭한 코즈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모양 한번 잘 보시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고 하이퍼칼레미아 환자들, 특히 투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전도를 꼭 찍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QRS 몰폴로지와 QRS의 위드스와 레귤라리티를 확인하시고 2x2 테이블을 머릿속에 연상을 시키시고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감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봐야 될까. 이것만 아셔도 대부분의 경우는 놓치실 일 거의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 그거는 스페셜리스트들한테 토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열두리드 심전도를 꼭 찍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하신 분들한테 이 책 한 권씩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대신 질문하셔야 돼요. 네, 네, 말씀. PW 와서 수술을 했는데 네. AP 생기면서 네. MPO 유지된 상황이고 네. 바이탈은 간당간당해서 지시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쓰셔야 그러니까 WPW인데 APD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APB 있는데 어디를 어블레이션?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그게 아니라 네. 환자는 지금 네. 수술을 한 폰톱이라서 MPO를 네네네. 네네네. 지시카드 버전까지는 안 가고 비치는 아직 예. 네. 하트레이트는 빨라지고 하는 네. 거예요. 아미오다론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버전이 돼서 사이너스 리듬이라면 사실 뭐 AV 노드 블로커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게 리엔트리가 APB 생기면서 그 계속 WPW APB 심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미오다론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어블레이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